자, 우리 등차 수열 쉬운 수열이지만 쉬울수록 활용도는 깊어지고 아시죠? 자세해지고 이제 그런 거를 또 전제한 문제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일단 지식적인 이야기보다는 먼저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고. 일단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수열의 정의를 우리가 좀 뭐랄까 사실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맥락을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규칙성이 있는 규칙성을 전제한 수의 나열이라는 거죠. 일단 이게 최초의 어떤 수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관점 또한 중요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n에서 r로 대응되는 어떠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의역이 자연수란 얘기잖아, 그지? 정의역이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 수열에는 은연 중에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의미가 같이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함수가 도입돼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알겠지? 규칙성의 발견을 위해서 함수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열, 알려진 수열이라고 친다면 그 수열을 함수적인 관점으로도 같이 풀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알겠지?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아? 약간 결과적인 규칙성이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숫자적인 규칙성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1항을 찾아보고 2항을 찾아보고 3항을 찾아봤고 4항을 찾아봤더니 어떠한 흐름이 약간 느껴져. 숫자적인 흐름이죠. 그럼 그 흐름을 가지고 그 숫자적인 규칙을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예측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거야? 약간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죠? 왜냐면 1항이 뭐고 2항이 뭐고 3항이 뭐니까 4항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물어볼 만한 평가의 요소는 아니지 않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그건 사실 중학생만 되더라도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이 숫자가 이렇고 이 숫자가 이렇고 이 숫자가 이러니까 그 다음 숫자는 이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규칙성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험장에서만큼은 뭔가의 규칙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숫자적인 규칙이라도 도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게 맞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결과적인 규칙을 찾았다고 해서 규칙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좀 시스템적인 규칙을 찾을 거야.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약간 어떤 건지를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 만약에 우리 이런 문제 예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n개의 직선이 있고 n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는 않아. 평행한 건 단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그리고 어떠한 직선도 3개의 직선이 한 교점을 만들어내지는 않아. 알겠지? 세 직선의 동시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n개의 직선을 그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면의 개수 있잖아요. 그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치자고.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뭐 an을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A1은 뭐냐? A1은 일단 2가 돼요. 맞죠? 직선 하나로 인해서 평면이 2개로 나뉘어지니까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A2를 했어. 그럼 하나를 이렇게 더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어. 자, A3을 했어.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거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냐?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7개가 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하나를 더 했어. 좀 복잡하겠지만 만약에 더 했다고 치면 또 하나, 둘, 셋, 이거 계산해 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봤더니 2 커지고 3 커지고 4 커지는 규칙을 발견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것들을 예측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이런 유의 규칙성을 찾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거라도 찾아야지. 당연히. 맞지?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찾는다고 하등 도움될 게 없어. 그럼 문제를 푸나 마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인 규칙을 찾는다는 거는 왜 이게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을까를 가지고 그 이유를 이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자, 만약에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좋아. A1은 2인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어. 알겠지? A1은 2인 거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왜 A2가 4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왜 2가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 이 직선으로 인해서 일단 평면은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평행하지 않는 직선을 긋게 되면 이 평면과 이 평면을 동시에 통과하게 되죠. 그럼 이 평면과 이 평면을 동시에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 하나의 평면에서 하나씩 더 분할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개가 더 추가됐어, 일단. 무슨 말인지 돼? 됐지? 다시. 왜 2개가 추가됐다고? 얘가 두 평면을 동시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얘는 왜 3이 커졌을까를 또 고민해 보자고. 자, 하나의 직선을 더 그으려고 해, 이제. 하나의 직선을 더 그으려고 해. 근데 만약에 평행하지 않게 긋는다고 치면 여러분, 요렇게 긋는다고 쳐봐. 지금 평면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지. 만약에 여기서 평면을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떻게 그을까? 뭐 한 이렇게 한번 긋는다고 생각해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만약에 평면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평면에서 몇 개를 통과하게끔 돼 있지? 3개를 통과하게끔 돼 있지. 그럼 그 3개를 통과하면서 하나씩 더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3개의 평면을 통과하니까 3개가 더 추가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하나의 직선을 더 그으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었다고 치면 여기 평면 하나, 여기 둘, 그죠? 여기 셋, 여기 4개의 평면을 또 통과하게끔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그 평면의 개수만큼이 더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 약간 시스템적인 규칙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이란 말이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규칙성이라는 그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이 느낌으로 자꾸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점화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얘 2 더해줬고 얘가 3 더해줬고 얘가 4 더해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 AN을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무슨 말인지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수열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수열의 정의를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약간 공부하는 관점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수열과 함수의 관계예요. 자, 수열과 함수의 관계인데 물론 이 둘은 엄청난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규칙성이라는 기본 공통점이 있어. 함수의 관계식이 있고 수열에는 일반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 룰에 의해서 그 식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규칙적이라고 하는 거, 규칙성이라고 하는 공통 화두가 있지만 차이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열은 뭐야? 수열은 어차피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산적이고, 그죠? 함수는 연속적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산적이고 연속적이라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 한마디로 이산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이라는 얘기고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선이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이산적이라는 얘기는,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fx가 2x 플러스 1이에요. 이건 함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f 2x 구할 수 있죠, 여러분. f 2x 구할 수 있어요. 두 배만큼 한 거를 구할 수 있어. 얼마야? 4x 플러스 1이 되죠. 맞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꾸로 얘가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얘로 일반화할 수가 있어. 왜?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1이 있고 여기가 3이 있어. 그래서 1일 때 얼마고 3일 때가 얼마야.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일 때가 얼마일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예측할 수 있지. 1.1일 때도 얼마일지 예측할 수 있지. 왜? 연속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게 적용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땐 당연히 점으로 표현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N을 2N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거 가지고 만약에 A의 2N을 만들었어. 그러면 4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은 순수하게 어떤 거냐면 1일 때는 5가 되고, 그죠? 1일 때는 5가 되고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2일 때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얼마가 되냐? n에다가 2 넣었으니까 여기 9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n이 6일 때는 얼마가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n이 3일 때, n이 5일 때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만약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모른다고 치면 이거 가지고는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 얘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겠지. 왜냐하면 얘가 전체고 얘가 부분이니까. 맞지? 근데 얘를 보고 거꾸로 얘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것을 확장시키는 개념은 수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그 구조예요. 자. 결국에 지금 뭘 보겠다는 얘기니? 결국에는 우리 1차식에 대해서 진짜로 좀 계속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지 지금. 그치?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 첫 번째 관점은 이런 거죠. AN은 A1 플러스 N-1의 공차 D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건 DN에다가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된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요 N 앞에 있는 것이 당연히 공차인데, 자, 이걸 우리가 함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기울기의 관점으로 보셔도 아무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곧 공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 만약에 fx가 있는데 걔가 만약에 px 플러스 q야.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p니까 공차가 곧 p라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직선은 또 묘한 게 이런 게 있잖아? 어떤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1이라고 잡고 여기를 만약에 4로 잡았어. 응?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4-1분의 F4-F1.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P라고 하는 거지, 기울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F4는 F1 플러스 3P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거 3이니까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이거 반대로 넘겨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결국 뭐야? A4가 될 거고, 이게 어차피 함수인데 정의역을 자연수로 가면 이거 수열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A1 플러스 3P. 그러니까 A1항을 기준으로 4항까지 가려면 공차가 3번 더해지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공차가 완벽하게 기울기의 의미랑 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거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식이기 때문에 또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1차랑 1차를 더하거나 빼면은 당연히 1차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치환해서 등차와 등차를 더하거나 뺀 것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사다리꼴 그림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사다리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등간격으로 나눴을 때는 모두 다 등차 수열이 된다 이거지, 얘들아. 맞지? 왠지 알 거야.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1차식, 여기가 1차식, 그지? 이 길이들이 전부 다 등차, 여기도 등차이니까 등차랑 등차랑 더해서 등차,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우리 이거 원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좀 빨리빨리 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 자, 세 번째 관점은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F라고 하는 게 지금 1차인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 AX 플러스 B가 들어갔어. 이렇게.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니 얘들아 지금? 합성하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차와 합성 1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1차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열적인 관점으로 바꾼다면 등차와 등차를 합성하면 등차가 되잖아 지금. 그럼 등차와 등차를 합성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띄엄띄엄 볼 건데 동일한 간격으로 또 띄엄띄엄 가면서 본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이 2N 플러스 1인데 만약에 내가 A에 3N 마이너스 2를 보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N 자리에 또 다른 1차식이 들어온 거니까 결국 합성의 구조라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몇 칸씩 건너뛰면서 본다? 3칸씩 건너뛰면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열 자체는 공차가 몇가 되는 거야? 공차가 6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공차가 2짜리인 걸 3칸씩 건너뛰어가면서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내용은 약간 합성을 했을 때 1차가 된다. 이 말은 띄엄띄엄 가면서 본다라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도 같이 알잖아. 그지? 2차를 미분하면은 1차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고 있거든, 이제.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인 거죠, 이렇게. 그죠? 2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1차가 된단 말이야. 그죠? 1차를 미분했을 때 만약에 동일한 간격으로 만약에 함수값들을 보면 당연히 그 값들의 결과물은 등차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보자는 거죠.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가면서 미분했을 때 값을 보는 거니까 결국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들을 보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이 기울기들이 곧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 얘기야, 그지?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지? 요 노란색들의 기울기가 등차 수열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여러분. 2차 함수에서 특징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요 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오케이? 누구랑 기울기 같아?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 있는 여기랑 기울기가 서로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얘랑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그냥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지? 자, 다섯 번째. 만약에 fx가 얘들아 만약에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야. 이렇게 2차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러면 fn 플러스 1에서 빼기 fn을 하면 어떻게 돼? 얘도 등차되는 거 맞니? 그지? 얘도 같은 등차가 돼. 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을 제곱한 걸 뺀 거니까 pn 제곱이 같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함수값의 차이를 얘기하죠, 여러분. 오케이? 이유탄 두 개.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나눴을 때 꼭 이게 같은 이게 1만큼 차이가 지금 난다고 얘기했지만 굳이 1이 날 필요는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과도 똑같아.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봤어. 이 차이를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0이 되겠지, 얘들아. 0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또 뭘로 바뀌어? 이제 1로 바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실 당연하겠지. 왜? 여기서부터 간격이 똑같으니까 요렇게 오면 여기가 지금 0일 거 아니겠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당연히 이제 이게 더 숫자가 크니까 1로 바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값의 차이가 곧 등차를 이룬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어떻게? 동일한 간격으로 갔을 때. 꼭 이렇게 연달아서 하나씩 차이가 안 나도 괜찮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근데 봐봐. 얘가 함수값의 차이로도 인식이 되지만 함수값의 차이로도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기울기로도 인식이 같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사실 이 식과 이 식이 다르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똑같이 등차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얘는 뭐냐면 f 프라임 2분의 2n 플러스 1인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여기서 아까 순간 변화를 각각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인 거지,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얘가 1차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1차가 합성되면 이걸 미분하면 1차가 되잖아, 그지? 1차에 다시 1차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등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최대한 1차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한 거야, 일단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차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등차 중앙이랑 합에 관련된 대칭성 이쪽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자, 최근에 이쪽 부분에 대한 좀 기출 문제들이 좀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한번 봐두세요. 자, 이번에는 등차 중앙이랑 합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자, 사실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합에 대한 대칭성을 엄청 중요시한다는 게 느껴져, 솔직히. 등차 수열에서는 사실 저 대칭성이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니? 1차식이니까, 그지? 대칭성이 넘치고 넘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해 줄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생각부터 한번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AM이랑 AN을 더했어. 이게 A가 이제 등차수열이라는 가정 하에서 가자. 알겠지? 얘랑 AP 플러스 AQ랑 서로 같대 얘들아. 만약에.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가 있어? M 플러스 N이랑 P 플러스 Q가 서로 같다는 건 좀 알겠어? 이해되겠니? 무조건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면 등차수열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땐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으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A1, A1이 일단 빠질 거고 여기도 A1, A1 빠진다고 생각해 보면 공차 D가 있고 이거 N-1, N-1이야. 그치?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될 거고 P-1, Q-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똑같이 빼버리면 M 플러스 N이랑 P 플러스 Q가 같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A2 더하기 A4 더하기 A8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A1 더하기 A 뭐라고 할까? A5라고 할까? 그래서 플러스 A 몇이다. 이렇게 했어.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지? 대신에 전제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개를 더했으면 여기서 똑같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고 세 개를 더했으면 같이 세 개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랬을 때는 항의 넘버들을 더한 것끼리 서로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14니까 그지?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8이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얘들아, 우리 만약에 이거 등차 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게 이런 거 있었죠. 2분의 n에다가 a 플러스 l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첫 항 플러스 끝 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기로 했냐면 이게 곧 평균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평균이죠. 두 개를 더한 거의 가운데 값이니까 평균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평균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그지?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S11을 구하고 싶어 얘들아. 등차수열인데. 그러면 얘가 11A6인 거 아시겠어? 이해됐지? 총 1항부터 11항까지가 있는 거야. 그걸 더할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그게 그 평균이 등차 중앙이잖아,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고 11개의 가운데 있는 항은 6번째 항인 거니까 그거를 11번 더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가급적이면은 합 공식을 안 쓰고 푸는 게 가급적이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 그 평균치를 찾다 보면 등차 중앙이 된다는 걸 많이 느낄 거야. 됐지? 특히 언제? 여기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잘 떨어지지 않죠,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뭔가 홀수를 얘기할 때는 의심해 보시면 딱 맞을 거라고. 됐지?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약간 연장선이긴 한데 얘들아, 만약에 AM, 이거 다 등차수열이랑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AM 플러스 1이랑 플러스 AM 플러스 2가 있는데 이렇게 더한 게 만약에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얘가 등차 중앙이 맞잖아. 그치? 얘가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3AM 플러스 1인 거 알겠지? 이렇게. 그치? 3AM 플러스 1이고 그 값이 0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AM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S에 몇을 했을 때 0이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자. 1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 0이 되는지도 생각해 보자고. 됐어? 뭐가 될까? 2m 플러스 1이 그 상황이 될 거야. 자, 봐봐. 왜냐면
얘들아, 얘를 이해한다는 건 이거잖아. 아까 등차수열은 직선이라고 말씀드렸잖니. 그럼 am 플러스 1, 그러니까 m 플러스 1번째 항에서는 0이란 말이야. 요 점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어찌됐건 그 나머지에서는 m과 m 플러스 2에서는 어떻게 돼? 당연히 부호가 반대인 거야. 이해돼? 됐지?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가 0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1항에서부터 m항까지 더한 거랑 m 플러스 2항에서부터 똑같이 m개만큼 있는 거랑 더하면 같이 0으로 사라질 것이고 어차피 이 가운데 값이 0인 거니까 이해돼? m개 가운데 한 개에서 2m 플러스 1항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같이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됐어? 자, 그 다음 좀 산만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 얘들아, am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야.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개의 가운데에 0이 있다는 얘기지. 물론 수열로는 표현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m 플러스 2분의 1항 좀 될 건데 만약에 굳이 얘기해 보자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지금 m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 이때가 0이지만 아무튼 여기랑 여기가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돼?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랑 똑같이 더하면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s의 네모가 0이다라고 해보자고. 얼마가 되겠냐고. 여기 m개 더하면 퉁쳐서 0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2m이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돼? 알겠어? 자, 이걸 보고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 여기가 m이랑 여기가 m 플러스 1항이 서로 부호만 반대니까 이거랑 이거의 직선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 0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 직선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야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찌됐건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점대칭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총 2m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등차 중앙과 합에 대한 대칭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합과 구조적인 특징 요거 볼게요. 자, 이거는 그동안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자, SN이 등차수열의 합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그 안에 있는 규칙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함수적인 관점으로 풀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그 본질로만 얘기한다면 평균이랑 항의 개수를 곱하는 것과 같아. 일단은 그게 본질이어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야. 근데 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랑 엮여서 뭔가가 또 나올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점도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됐지? 그럼 얘들아, 얘는 2분의 dn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n의 패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 된다라는 거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 맞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곱하기 n을 한 거니까 n이 안 곱해져 있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0인 겁니다. 여기가.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은 무조건 n에 대한 2차식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상수항이 0이고 그렇게 되면 n제곱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 처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공차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냥
한 세트로 같이 묶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이 뭐 n제곱 플러스 3n이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항은 그냥 바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내가 SN이라고 썼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뭐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무슨 시그마가 있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여기가 막 이상하게 복잡한 수열이 들어오는 패턴이 될 거고 그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일반항을 바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확실하기 때문에 2n이고 여기다 1 넣었을 때는 4가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2가 돼야 돼. 아 그리고 여기서 미안한데 하나 더 써야 되겠네. 무조건 S1과 A1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우리 놓치지 말자. 그지? A1과 S1이 같다라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분명하게 뭔가 시그마 처리되어 있는 것이 이런 패턴은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거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 알겠지?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등차수열의 합과 함수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쭉 가면 될 것 같거든. 봐봐.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SN이에요, 여러분. 2분의 dn 제곱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무슨 n 이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A1 첫 항이 0보다 크고 공차가 0보다 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상황 첫째 항은 0보다 크고 공차가 0보다 작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상황 첫 항이 0보다 작고 공차가 0보다 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상황 첫 항이 0보다 작고 공차도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총 4가지 케이스로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됐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얘는 2차 함수니까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좀 다르죠. 어찌됐건.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 얘를 먼저 한번 상황 볼게 얘들아. 얘의 상황은 이런 거야. 만약에 이 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날 수밖에 없다. 알지? 여기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왜 여기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A1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S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A1과 S1은 항상 같기 때문에. 다시 얘를 보고 뭐라고? S1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1 찍으면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이런 상태야 라면 이 두 개의 그림 중 일단 여기야. 맞지? 그런데 0,0이랑 1,S1인데 일단 얘가 증가하고 있어. 얘가 증가하고 있다면 오른쪽에 0,0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증가만 해야 된다고.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심심해져. 이해되십니까? 0,0이 여기 있는 상황이라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상황 볼게. 이번에는
그리고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알잖아. 첫 항이 0보다 크고 공차가 0보다 크면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증가만 하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더해가면 계속 커질기만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볼게. 여기는 공차가 0보다 작으니까 일단 요거거든? 요건데 지금 보시면은 똑같아. 여기를 지나고 이게 S1과 같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1보다 큰 지점에 여기가 지금 S1 이렇게 좀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지점이 0,0이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긴다고. 됐어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이번에는 A1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음수로 찍힐 거고 공차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겠죠. 0,0 이 정도쯤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봐. 출제자들은 누구를 낼까? 얘 아니면 얘를 낼 거야. 왜?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SN이 있는데 n에다가 40-n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이렇게 있고 지금 어떤 집합이 있는데 SN이고 이게 원소고 SN이 0보다 커야 된대. 이거의 원소의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구해볼 거고 이것도 한번 구해볼 거고 이것도 한번 구해보자. 이 세 개를 한번 구해보려고. 아시겠어? 다시 봐봐. 얘도 구해볼 거고 얘를 원소의 개수를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할 거야. 세 개를 다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자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셋 다 등차수열의 합인 건 인정이 되시죠? 등차수열의 합이 돼요.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딱 이 상황이 될 거야 아마. 다 이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런 거거든. 첫 번째 상황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40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 가운데에 누가 있어? 대칭축이 20이 있는 상황인 거고 n이 20이라는 숫자는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S20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그러니까 대칭축 위에 정확하게 그 숫자가 놓여 있는 거지. 자연수가. 맞아?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만약에 여기가 21이면 여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랑 같은 이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 칸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가 19가 되고 여기가 21이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계속 좌우 대칭성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다 이쪽에서 겹치게끔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1에서부터 19까지가 쭉 나오고 요거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니까 총 몇 개의 원소가 생기는 거야? 20개의 원소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이해돼? 0보다 큰 거의 원소의 개수를 친다면. 이해되겠냐? 자, 이번에는 요 상황 봅시다, 여러분. 요 상황. 그럼 요 상황이면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9인데 요 가운데가 19.5란 말이야. 그지? 19.5니까 19.5에서는 최대값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9가 있고 20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동 최대값을 만들어내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여기가 그대로 38이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게 또 두 개씩 만들어지니까 이번엔 총 몇 개가 생기는 거냐 얘들아? 19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총 19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보자. 세 번째 상황은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0이랑 2분의 79니까 39.5란 말이야. 여기가 39.5야.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19.75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그러면 이거에 가장 가까운 값은 누구야? 20이지. 여기가 20이야. 근데 아까처럼 대칭성이 확보되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가 19가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다고 지금. 요 값이랑 19는 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서로 값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야? 얘를 만약에 대칭했어. 이렇게 대칭하면 여기서 어떤 자연수 값이 나오냐? 안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또 가까운 근처에서 또 뭔가 나오고, 그럼 이렇게 있고 또 그거보다 또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점이 찍히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계속 값들이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1일 때가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39가 있겠지. 이렇게 39가 있고, 요렇게 이제 값이 있으면 요 값보다 또 작은 어떤 값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1에서부터 39까지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원소의 개수는 총 39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알겠지? 그래서 대칭축이 자연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멘트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얘들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얘들아, AN을 구하려면 무조건 SN에서 SN-1을 빼야 되고, 그지? A1은 S1과 같다. 이거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 그쵸? 모든 수열의 합에서 다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몇 가지만 빼면 돼. 맞지? 등차랑 등비 합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다 이걸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SN을 통해서 일반항 AN을 찾아야 되는 과정은 몽땅 다 이걸로만 갑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합시다.